아직도 난 대기업 임원이었다고 착각할 때가 많아. 그런데 문득 거울 속 초라한 내 모습을 보면 정신이 번쩍 들지. 정년 퇴직 이후 내 삶은 상상도 못할 만큼 달라졌거든. 이런 고백을 들으면 남 얘기 같지 않으신가요? 평생을 회사와 함께 살아온 대기업 임원들도 퇴직 후의 삶은 만만치 않습니다. 일터에서는 늘 존중받고 명함 하나로 세상이 열릴 것 같던 그들이 퇴직 후에는 갑작스러운 공허감과 경제적 불안, 그리고 사회적 고립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삶에서 추락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답하며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준비해야 할 이야기들을 나눠보려 합니다. 실제 사례와 함께 은퇴 준비와 그 이후의 삶을 위한 방향을 찾아볼까요? 사례 1. 경제적 안정이 전부는 아니었다. 어 씨는 30년간 대기업 임원으로 근무하며 고액 연봉을 받았습니다. 정년 퇴직 후에도 상당한 퇴직금을 받아 경제적으로는 안정적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막상 퇴직하고 나니 내 삶이 텅 빈 것 같더라고요. 매일 회사에서 하던 일 회의 지시 올 곤. 돈이 아무리 있어도 그걸 함께할 사람이 없으니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어 씨의 이야기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경제적 안정만으로는 행복한 은퇴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퇴직 후의 삶은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새로운 일상과 관계망 위에 세워집니다. 교훈 은퇴 후에는 새로운 역할과 소속감을 만들어야 합니다. 동호회, 봉사활동 또는 배우고 싶었던 취미를 통해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례 2. 사회적 지위와 자존감의 추락. B 씨는 퇴직 전까지 대기업의 구매팀장이었습니다. 그는 회사 내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고 퇴직 후에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명함이 없으니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친구들조차 대화 주제가 달라지고 결국 소외감이 몰려왔어요. B 씨는 은퇴 후 자존감의 추락을 겪었습니다. 그가 가진 사회적 지위는 회사와 함께 사라졌고 이를 대체할 무언가를 찾지 못했습니다. 교훈 자존감을 회복하려면 은퇴 후에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작은 성취라도 계속해서 만들어가야 합니다. 사례 3. 미리 준비하지 않은 경제적 위기. C 씨는 정년 퇴직 후에도 연금이 있으니 걱정이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자녀 결혼 비용이 겹치면서 금세 재정이 악화되었습니다. 저축이 충분한 줄 알았는데 변수가 너무 많더라고요. 노후에 예상 못한 지출이 이렇게 많은 줄은 정말 몰랐어요. C씨의 사례는 은퇴 후 재정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퇴직금과 연금만 믿고 노후를 준비하면 생각보다 쉽게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교훈 은퇴 후 재정 관리를 위해서는 지출 계획과 비상금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결론 은퇴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 이제는 누구나 100세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의 삶을 준비하지 않으면 단지 오래 산다는 것이 축복이 아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3가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은퇴 후의 삶은 경제적 안정, 사회적 연결, 그리고 새로운 삶의 목표를 모두 준비할 때 비로소 안정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이 글이 은퇴 준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구할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정년 퇴직 후 추락을 막는 방법 전문가 칼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 정년 퇴직 후 삶의 변화는 누구에게나 충격적입니다. 지금까지의 안정된 루틴, 명확한 역할, 그리고 사회적 인정이 한순간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변화가 반드시 부정적인 방향으로만 흐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준비의 유무입니다. 은퇴 후 추락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문장은 틀렸습니다.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 은퇴 후에도 삶은 충분히 안정적이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삶에서 가장 흔히 직면하는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경제적 안정연금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퇴직금과 연금으로 노후를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지출, 특히 의료비와 생활비 상승은 준비된 자산을 빠르게 소진시킵니다. 현실적인 대안소득원을 다각화하라. 은퇴 후에는 기존의 경제적 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에 새로운 소득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적은 자본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난 퇴직했는데 무슨 일을 더 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재택근무로 가능한 일도 많아졌고 온라인 강의나 중고 물품 판매처럼 간단한 방법으로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처음 한 걸음을 떼는 용기입니다. 2. 새로운 정체성 명암 없는 삶에 적응하기. 많은 퇴직자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 지위의 상실입니다. 퇴직 전에는 이름만 들어도 존경받던 사람도 퇴직 후에는 더 이상 그 타이틀로 대접받지 못한다는 현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해결책 내면의 가치에 집중하라. 은퇴 후의 삶은 자신만의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취미를 심화하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봉사활동 같은 건 내 스타일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꼭 사회적인 활동이 아니더라도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으면 됩니다. 그림, 악기 연주, 글쓰기처럼 혼자서도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이야말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줍니다. 3. 사회적 관계 고립은 스스로 만든다. 퇴직 후 인간관계의 변화는 은퇴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직장에서의 동료 관계에 의존했던 사람일수록 퇴직 후의 고립감을 더 강하게 느낍니다. 해결책 관계를 재정립하라. 퇴직 후 친구가 없어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이유는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 후에는 새로운 관계를 맺고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동호회나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는 생각보다 많은 활력을 줍니다. 4. 정신적 건강 공허함과 우울함의 극복. 퇴직 후 많은 이들이 느끼는 감정은 공허함입니다. 하루 종일 할 일이 없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큰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해결책 규칙적인 일상을 만들어라. 가장 간단한 해결책은 일상의 루틴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며 일정한 활동을 하루에 포함시키는 것만으로도 정신적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명상이나 독서를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는 방법도 추천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해도 집중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고 공허함도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5. 새로운 목표 끊임없이 도전하라. 은퇴 후에도 도전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무슨 도전이야? 라고 말하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의 뇌를 활성화하고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실천 방법: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라. 예를 들어 매달 한 권의 책 읽기, 새로운 언어 배우기 또는 한 달에 한 번 여행 가기 같은 작은 목표를 세워보세요. 중요한 것은 큰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결론: 준비가 곧 행복이다. 정년 퇴직 후 삶은 누구에게나 낯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낯설은 곧 기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경제적 안정, 새로운 정체성, 인간관계, 정신적 건강, 그리고 새로운 도전이 5가지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을 다시 설계해 보세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정의할 시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미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퇴직 후의 삶, 누구에게나 막막한 주제죠. 화려한 명함을 내려놓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과 끝이 공존합니다. 특히 대기업 임원처럼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높은 위치에서 일했던 이들이 퇴직 후 갑작스러운 변화를 마주했을 때 느끼는 상실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한때 수십억 대의 매출을 책임지고 수백 명의 직원을 관리하던 임원이 퇴직 후 택배차에 올라타야 했던 현실.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나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은퇴 후 삶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현실이며 준비하지 못한다면 이런 극단적인 변화가 우리 삶을 덮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은퇴 준비와 퇴직 후 삶의 중요성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세 가지 사례를 들어 현실적인 조언도 더해 보겠습니다. 1. 준비되지 않은 퇴직 그 끝은 어디일까? 첫 번째 사례는 김성호 가명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대기업의 임원으로 30년 가까이 회사에서 헌신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고 안정적인 연봉을 받아왔던 그는 퇴직 후에도 그동안의 경력만으로 충분히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퇴직금을 투자했던 사업은 실패했고 매달 고정적인 수입 없이 생활비는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택배 일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물건을 나르고 밤에는 피로에 찌든 몸으로 집에 돌아가는 삶.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준비 없이 퇴직했을까?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은퇴를 앞두고 더 많이 배우고 준비했을 텐데. 퇴직 후 삶은 누구에게나 새로운 도전입니다. 김 씨처럼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경제적 불안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퇴직 후 안정된 삶을 원한다면 은퇴 이전에 새로운 수입원을 고민해야 합니다. 2. 화려한 직책 뒤에 숨은 공허함. 두 번째 사례는 박민정 가명 씨의 경험입니다. 박 씨는 대기업의 HR 부서장을 지냈고 회사 내에서 없어선 안 될 존재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정년퇴직 후 그는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잃고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의 말에는 은퇴 후 많은 이들이 겪는 심리적 공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박 씨는 동네 택배 일을 시작하며 사람들과 다시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여전히 사회에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되찾기 위해서였죠. 박 씨의 이야기는 퇴직 후 경제적 준비뿐 아니라 심리적 준비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다시 정의하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3. 사회의 시선과 싸우며 나아가기. 마지막 사례는 이수진 가명 씨입니다. 그는 퇴직 후 큰 돈을 들여 창업을 했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던 상태에서 무리한 투자는 큰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그는 택배 기사로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는데 사회적 시선이 가장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이웃들이나 예전 동료들을 마주칠 때면 얼굴을 들기가 힘들었어요. 대기업 임원이 택배를 해? 라는 말이 제 가슴을 아프게 찔렀죠. 이 씨는 그러나 시간을 두고 자신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과거의 경력에 얽매이기보다는 현재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새로운 행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퇴직 후 택배 일에서 얻은 소소한 즐거움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일로 가족을 지키고 있다는 게 자부심으로 느껴져요. 이 씨의 이야기는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의 시선보다 자신의 마음가짐이라는 점을 깨닫게 합니다. 퇴직 후 삶 어떻게 준비할까? 이 세 가지 사례는 퇴직 후의 삶이 얼마나 다양한 형태로 펼쳐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말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퇴직 후 삶은 결코 자동적으로 안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제적 준비. 퇴직 후에도 고정적인 수입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연금, 투자 또는 새로운 직업에 대해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심리적 준비. 퇴직 후 새로운 역할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봉사활동, 취미 또는 새로운 배움의 기회로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세요. 사회적 연결. 은퇴 후에도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하세요. 사람들과의 교류는 심리적 안정을 도와줍니다. 끝으로, 퇴직은 삶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맞이한다면 김성호 씨처럼 예기치 못한 경제적 위기, 박민정 씨처럼 심리적 공허함, 이수진 씨처럼 사회적 시선의 벽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퇴직 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퇴직 후에도 열린 마음으로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나간다면 더 행복하고 안정된 은퇴 후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은퇴 후 삶의 비밀 준비된 사람만이 웃는다. 퇴직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인생의 큰 전환점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를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은퇴 후 삶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집니다. 대기업 임원이 택배 기사로 전락했다는 이야기는 충격적이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서 그리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나는 다를 거야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은퇴를 준비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전문가의 시선에서 은퇴 후 성공적인 삶을 위한 현실적인 조언과 전략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퇴직 후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 변화는 필연적이다. 퇴직 후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퇴직 후에도 지금의 삶이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퇴직과 함께 수입은 줄고 사회적 역할은 사라지며 심리적 공허감이 밀려오게 됩니다. 대기업 임원 출신인 김성호 씨의 사례를 떠올려 봅시다. 그는 퇴직 후에도 경력만으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은 현실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퇴직금으로 시작한 사업은 실패했고 줄어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결국 택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실패는 변화에 대한 준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 팁.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은퇴 후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하세요. 새로운 삶의 패턴을 미리 시뮬레이션해 보면 훨씬 덜 막막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2. 경제적 준비. 당신의 연금은 충분한가? 많은 사람들이 연금만 믿고 은퇴해도 괜찮다는 환상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연금 시스템은 기대했던 만큼의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생활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연금만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수진 씨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퇴직 후 창업에 실패한 그는 결국 택배 일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퇴직 전에 연금 외에 추가적인 수입원을 마련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어려움은 없었을 거예요. 전문가 팁. 연금 외에도 추가적인 수입원을 만들기 위한 전략을 세우세요. 예를 들어 퇴직 전에 소규모 임대 사업을 시작하거나 금융 투자에 대해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혹은 기술 기반 자격증을 취득해 퇴직 후에도 일을 이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세요. 3. 심리적 준비. 나는 누구인가? 은퇴 후 많은 사람이 겪는 심리적 문제 중 하나는 정체성 상실입니다. 특히 대기업 임원처럼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일수록 퇴직 후 자신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사라진 후에도 나만의 가치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민정 씨는 퇴직 후 우울증과 무기력에 빠졌습니다. 사회적 교류도 끊기고 매일 집에서 시간을 보내며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네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며 새로운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예전에는 일 때문에 몰랐던 진짜 행복을 느낍니다. 전문가 팁. 퇴직 후에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세요. 취미, 봉사활동, 공부 등 스스로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활동을 시작하면 심리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4. 사회적 관계에 고립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퇴직 후 사회와의 연결이 끊기면 심리적,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동료나 지인들과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고립감이 찾아오기 쉽습니다. 김성호 씨는 택배 일을 하며 오히려 많은 사람과 교류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택배 일을 시작한 뒤 처음엔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일을 하면서 매일 사람들을 만나고 짧게라도 대화를 나누니 우울감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전문가 팁. 퇴직 후에도 다양한 사람들과의 연결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하세요.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거나 동아리 활동을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인간관계는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5.
은퇴 준비 지금 시작해야 하는 이유. 은퇴 준비는 먼 미래 일이 아닙니다. 나이와 직업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공허함, 사회적 고립 등 수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대기업 임원 출신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아무리 화려한 경력을 가졌더라도 은퇴 후 준비가 부족하다면 누구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 팁. 경제적 준비 연금 외에 수입원 확보. 심리적 준비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 사회적 준비 사람들과의 연결 유지. 이 세 가지는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마무리하며 당신의 은퇴는 어떤 모습일까요? 퇴직 후의 삶은 누구도 대신 준비해주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은퇴 후에도 웃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은퇴 준비를 시작하세요. 작은 계획이라도 세우고 이를 꾸준히 실행한다면 은퇴 후의 삶은 훨씬 안정적이고 행복할 것입니다. 대기업 임원이 퇴직 후 택배기사로 전락한 현실을 보고 싶지 않다면 지금이 바로 준비를 시작할 때입니다. 지금의 당신은 은퇴 후에 당신에게 어떤 삶을 선물하고 싶으신가요? 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도 내가 7억만 모으면 은퇴해도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지? 하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한 달에 쓰는 생활비랑 여유 자금 조금 챙기면 뭐 특별히 아플 일 없고 큰 지출만 없으면 괜찮겠지라고요. 그런데 막상 주변을 둘러보면 꼭 그렇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오늘은 7억 정도의 목돈을 모아두고 드디어 퇴사하자 하고 나왔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줄줄이 생겨서 당황한 사례들을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어떻게 준비하면 좀 더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할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 봅시다. 1사례. A 58세에 퇴직한 김 과장. 저희 회사에 같이 다녔던 김 과장님이 계셨어요. 나이는 58세 정도였고 운 좋게 주식으로 이익을 좀 보면서 대출도 갚고 해서 현금 7억 정도를 확보하셨죠. 그런데 회사 생활이 힘들기도 했고 더 늦기 전에 좀 쉬고 싶은 마음에 얼른 사표부터 내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매일 아침 알람 없이 살 수 있다니 너무 행복하다. 이러면서 집 근처 조기 축구 모임도 나가고 평일 낮에 영화도 보러 다니고 지인들하고 골프 모임도 자주 잡으셨죠. 그러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매달 카드값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걸 깨달으셨대요. 아니, 예전엔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좀 써도 큰 부담이 안 됐지만 막상 소득이 없어지니까 나가는 돈이 훨씬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나마 김 과장님이 산 아파트에서 월세를 조금 받고 계시긴 했지만 그걸로는 생활비가 부족하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결국 은퇴 자금 7억 중 일부를 조금씩 꺼내 써야 했죠. 아, 이건 그래도 6억 넘게 남았으니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매달 몇 백만 원씩 계속 써야 하는데 이게 10년, 20년 후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생활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예금 이자도 예전 같지 않은 요즘에 남은 7억이 몇 년 안에 훅 줄어버리는 겁니다. 김 과장님은 결국 2년 정도 지내고 나서야 이대로 가다간 몇 년 못 버티겠다 싶어서 다시 파트타임 일을 찾아보셨대요. 예전에 대기업 과장이었던 분이 단순 사무직 보조나 알바 등을 알아봐야 하니 자존심도 상하고 월급도 많이 기대하기 힘들죠. 이때부터가 은퇴 후 회의감이 확 찾아오는 시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사례 B 55세에 조기 은퇴한 박 이사. 이분은 좀 특이한 경우인데 55세가 되자마자 회사 생활 그만하고 외국에서 한 12년 살다 오겠다고 선언하고 훌쩍 떠난 박 이사님이 있어요. 평소 프리하게 사는 삶에 대한 로망이 컸던 분이라 아이들도 어느 정도 컸고 본인도 부동산 처분하고 7억 정도를 손에 쥔 뒤에 이탈리아 소도시로 떠나셨어요. 처음엔 페이스북에 올리는 사진도 예술이었어요. 시장에서 장 보고 베란다에서 파스타 해먹고 유럽 골목골목을 여행하는 모습이 어찌나 부럽던지. 근데 문제는 현지에서 생각보다 물가가 비싸고 또 외국인이라 그런지 더 많은 지출이 생긴다는 거예요. 렌트비, 교통비, 해외보험, 비자 유지비까지 하나하나가 한국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죠. 게다가 박 이사님이 그래, 여기서 현지 아르바이트나 온라인으로 뭔가 해볼까? 했는데 쉽지 않은 겁니다.
비자 문제도 있고 언어 장벽도 있고요. 결국 1년을 채 못 버티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셨다는데 이미 은퇴 자금 절반 가까이를 써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한국에 돌아와서 뭐라도 시작해볼까 했지만 55세면 사회에서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나이대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체력이 예전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결국 은퇴를 접고 다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는데 예전 직급 수준으로 가기가 힘들다 보니 연봉도 많이 낮아져서 애를 먹고 있다고 하세요. 여기서 느끼는 점은 은퇴 후에 해외 생활을 꿈꾸는 건 좋지만 정확한 예상과 현실적인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거죠. 3. 사례 C 60세 정년퇴직한 이 차장. 마지막으로 이 차장님 얘기를 해볼게요. 이분은 정년퇴직할 때 딱 7억 정도를 손에 쥐셨어요. 그럭저럭 넉넉하게 모으셨다 싶은데 문제는 이 차장님 댁에 고등학교 3학년 자녀가 한 명 더 있었어요. 아, 그래도 남들처럼 생활비 조금 줄이고 연금도 나오고 하니까 괜찮겠지 싶었는데 막상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면서 학비에 자취비용, 과외비 등등 생각도 못했던 지출이 잔뜩 생기더랍니다. 게다가 자녀가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니까 집 근처 자취방 구해주려고 보증금이며 월세며 그렇게 한두 푼씩 꺼내 쓰다 보면 정말 순식간이에요. 또 한 가지 큰 변수는 본인 건강이었어요. 60세쯤 되면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거든요. 예전에는 감기 하나에도 23일 푹 쉬면 나았는데 이제는 병원비가 만만치 않고 만성질환이 생기면 매달 몇십만 원씩 치료비가 나가기도 해요. 그러니 이 차장님도 12년 지나면서 예금 잔고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걸 보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게 된 겁니다. 결국 다시 용돈벌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지인을 통해 주차 관리 쪽 일을 잠깐 하시다가 체력적으로 어려워 포기. 지금은 아이가 어느 정도 독립할 때까지는 부인과 함께 소규모 반찬 가게를 운영해보고 계세요. 하지만 애초에 여유 있게 살 거라 예상했던 7억이 막상 닥쳐보니 결코 만만치 않았던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이렇게 보면 7억이라는 돈이 분명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에서 은퇴 자금을 쓰다 보면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 생활비, 각종 보험료, 공과금, 자녀 교육비, 차량 유지비 등의 예상치 못한 지출 병원비, 갑작스런 부모님 간병 비용, 지인의 경조사 비용, 집 수리비 등까지 겹쳐서 자금이 금세 빠져나가죠. 특히 50대 중후반, 60대 초반이라면 자녀 교육비나 결혼 자금, 혹은 본인의 건강 문제 같은 큰 이벤트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요즘엔 예금 이자가 낮고 물가는 계속 오르니까 그냥 가만히 7억을 예적금으로만 갖고 있어선 이 돈의 가치가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 7억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게 실제로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테크를 잘하는 분이라면 주식이나 부동산을 통해 조금이라도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크고요. 잘못 투자했다간 원금까지 잃기도 하는 거죠.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은퇴 이후의 구체적인 월 생활비부터 계산해 보기. 식비, 주거비, 의료비, 교통비, 여가비, 보험료 등 모든 항목을 세세하게 적어보고 필요한 금액을 추산해야 해요. 지금 쓰는 돈이 아니라 은퇴 후에 어떻게 바뀔지도 고민해 봐야 합니다. 건강관리와 의료비, 그리고 부모님 자녀 문제를 고려하기. 50대 중후반부터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인정해야 해요. 의료비나 간병비 혹은 자녀가 아직 독립 전이라면 그 비용을 얼마나 지원해야 할지도 미리 생각해야 합니다. 이를 완전히 그만두기보다는 소득원을 조금이라도 유지하기. 파트타임으로라도 매달 몇십만 원이라도 수입이 들어오면 은퇴 자금에 대한 부담이 훨씬 줄어들어요. 퇴직 후 재취업이나 노후 창업 혹은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 미리 탐색해 보시는 게 좋아요. 투자는 소액으로 리스크 관리 철저히. 무리하게 목돈을 올인해서 큰 이익을 노리는 건 정말 위험해요. 잃으면 회복하기 어렵거든요. 분산 투자나 안정성 높은 상품부터 차근차근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은퇴 계획은 최소 1015년 길게 내다보기. 은퇴 시점에 맞춰 딱 맞는 자금이 아니라 10년 뒤에도 연금과 함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준비가 되어야 해요. 물가 상승과 긴 수명을 감안하면
생각보다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 7억이든 10억이든 숫자 자체는 우리가 기대하는 안정감을 다 주지는 못해요. 중요한 건 내 생활 패턴과 내 건강 상태, 그리고 가족 상황에 맞춰서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리스크를 나누며 조금이라도 소득원을 만들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죠. 세상에 공짜로 주어지는 시간은 없다고들 하잖아요. 은퇴 후에 진짜 내 시간을 누리려면 그 시간을 지탱해줄 합리적인 재무 계획과 건강, 그리고 유연한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정신 건강에도 좋고 돈도 조금씩 모일 테니까요. 그러니 혹시라도 7억이면 충분해 라고 딱 잘라 말하고 싶으셨다면 위의 사례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도 처음엔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현실은 생각보다 여러 변수가 많더라고요. 그 변수를 얼마나 줄이느냐, 그러면서도 은퇴 생활을 얼마나 즐겁고 의미 있게 만드느냐가 우리에게 남은 숙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예요.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은퇴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불안을 딱 떨쳐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63세 가장, 퇴직 후 개인 택시 몰았지만 남는 건 허탈한 뿐.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은퇴라는 단어를 입에 담기 전까지는 막연히 나도 언젠간 편안하게 쉬며 지낼 날이 오겠지 하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직장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은퇴가 가까워오면 이제는 일에서 자유로워지고 하고 싶은 것도 하며 여유롭게 살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품곤 하죠. 그런데 막상 그 시기가 되면 현실은 전혀 다른 풍경을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나이로 인해 취업 문턱은 더 높아지고 모아둔 자금도 생각만큼 넉넉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간신히 구한 일자리마저 수입이 시원찮은 경우도 흔합니다. 이런저런 고민 속에서 그래도 기술이나 자격증이 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 운전면허를 활용해 개인 택시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도로만 있으면 일은 있겠다 싶고 어차피 차 몰던 건 자신 있으니 내 성실함만 더해지면 하루 벌어 하루 살기엔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기대도 있죠. 하지만 막상 개인 택시를 시작해보면 갈수록 치솟는 유류비와 차량 유지비, 그리고 과포화된 택시 시장이라는 벽에 부딪히면서 기름값조차 남기 어렵다는 씁쓸한 현실을 겪게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63세가 되어 퇴직 후 개인 택시를 시작했지만 막상 수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허탈해하고 있는 이야기로부터 우리가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또한 실제로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의 사례 3가지를 공유해드리며 내가 만약 은퇴 후 새로운 일을 모색해야 한다면 하는 관점으로 현실적인 조언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이름까지는 문제 없을 줄 알았지. 김씨 63세의 이야기. 63세인 김씨는 30여 년간 직장 생활을 이어오며 막연히 이른쯤 되면 편히 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으로 예정보다 몇 년 일찍 퇴직하게 되었고 퇴직금으로 막연히 자영업을 하거나 택시 라이센스를 사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죠. 마침 주변 지인들이 개인 택시가 시간 조절도 가능하고 요령만 생기면 괜찮은 돈이 된다라는 말에 솔깃해져서 결심 끝에 개인 택시를 시작했습니다. 현실적인 비용 부담. 개인 택시 면허를 얻고 차량을 구입하는 데는 생각보다 큰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차만 끌면 바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고 첫 달은 굉장히 부지런히 뛰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수입을 정산해보니 유류비와 차량 유지비, 그리고 보험료까지 제하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이 너무 적었습니다. 하루에 12시간 넘게 운전대 잡았는데 정작 기름값 남기기도 빠듯했던 거죠. 과포화된 시장. 택시 이용자 수가 옛날만 못한 데다 플랫폼 택시나 카풀 등 다양한 대체 교통수단이 등장해 경쟁은 치열해졌습니다. 가끔은 내가 굳이 더 오래 일해봐야 벌이가 나아질까? 하는 허탈감도 들었습니다. 승객을 유치하려면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 시간은 고스란히 기회비용이죠. 체력 적정신적 부담. 63세의 김씨가 새벽까지 달리는 날도 잦았습니다. 밤낮 없이 일을 하다 보니 건강에도 무리가 왔고 퇴직 후 좀 쉬면서 지낼 줄 알았는데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은 자괴감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김 씨는 결국 이 일이 답이 아니겠다는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되었고 다시 다른 일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은퇴 후 새로운 직업을 선택할 때 이처럼 기대와 현실의 괴리가 큰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다. 이 퇴직금으로 작은 가게라도 하려고 했는데 박 씨 65세의 이야기. 박 씨는 은퇴 나이가 다가오기 전부터 다음 단계를 고민해 왔습니다. 사람 상대하는 일을 좋아하니 작은 식당이나 카페를 해볼까? 생각도 했지만 초기 투자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또 코로나 이후로 자영업 시장이 정말 쉽지 않다는 소문에 선뜻 뛰어들기 어려웠죠. 그러다 지인이 개인 택시 면허 장만해서 하는 게 어때? 장사보다는 안정적이잖아 라고 설득했습니다. 실제로 택시 운전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자영업 매장처럼 월세 같은 고정비가 없다는 점이 박 씨에게도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가끔 쉬고 싶을 때는 그냥 쉬고 일하고 싶을 때만 일하면 되니까 좋겠다. 라는 환상도 있었죠. 막상 부딪혀보니 하지만 막상 개인 택시 사업을 시작해보니 생각보다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운행 기록부터 세무 관련 문제, 각종 준수사항 등등 자영업이랑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하니 더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죠. 고정적인 지출과 변동 비용, 차량 할부나 면허 대출금 같은 고정적인 지출이 매달 꾸준히 박 씨를 압박했습니다. 또 운행이 뜸해진 날엔 수입이 줄어드는데 그럴 때면 가정생활비와 차량 유지비의 밸런스가 금방 무너졌습니다. 적어도 밥벌이는 될 줄 알았는데 아예 이거 안 되는 날도 있구나라는 걸 체감한 뒤로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다고 하네요. 체면과 현실 사이. 나이 들어 선택한 직업이라 주변의 시선도 신경 쓰였습니다. 박 씨는 어차피 택시는 서비스업이고 승객하고 대화도 즐겁게 할 수 있겠지 생각했는데 실제론 외로운 시간이 훨씬 많았습니다. 승객이 없는 대기 시간도 길고 코로나 시기에는 손님과 대화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도 있어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박 씨도 차라리 단기 계약직으로라도 근무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하며 다른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내 성격이랑 잘 맞겠다라고 생각했던 개인 택시였지만 막상 해보니 현실은 달랐던 겁니다. 3. 택시 말고 다른 대안은 없던 걸까? 이 씨 60세의 이야기. 이 씨는 아직 60세이긴 해도 회사에서 명예퇴직 권유를 받고 어느 정도 강제적으로 은퇴 시기를 앞당겨야 했습니다. 그러자마자 당장 생계 걱정이 머릿속에 꽉 찼다고 합니다. 배달이나 택시라도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는군요. 몸을 쓰더라도 일단 꾸준히 돈을 벌 방법을 찾자는 절박함이 있었던 거죠. 같은 상황 속 다른 선택. 그런데 이 씨는 주변에서 개인 택시를 하던 지인들의 고충을 많이 전해 들었습니다. 무작정 하다 보면 기름값만 날리고 겨우 몇만 원 남길 수도 있다. 차량 감가상각도 어마어마하다. 손님 없는 시간은 고스란히 나의 기회비용이 된다. 등등. 그래서 깊이 고민한 끝에 개인 택시 대신 공유 차량 기사 대리운전, 플랫폼 드라이버 등과 단기 알바를 병행하며 소득원을 분산하기로 했습니다. 소득원 분산 효과. 하나의 직업에 모든 걸 걸지 않고 대신 여러 가지 일을 조금씩 나눠서 하는 전략이었죠. 낮에는 문서 스캔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필요할 때 플랫폼 호출 운전을 하는 식입니다. 물론 체력 소모가 크긴 했지만 경기가 나쁠 때 한쪽 수입이 줄어도 다른 쪽이 메워주는 식으로 최소한 생계 유지에는 큰 무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미래 준비와 가정의 협력. 또 이 씨는 가족과 미리 협의해 가정 지출 구조를 확 줄였습니다. 사실 은퇴 후 삶은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가족 전체의 협력과 이해가 있어야 해결이 수월해집니다. 개인 택시를 포기한 대신 다른 다수의 일을 소화하면서 체력적으로 혹사될 수 있었지만 가족들이 생활비 절약과 건강 관리를 함께 신경 써준 덕에 비교적 안정적인 일상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해요. 이 씨 사례는 개인 택시가 만능은 아니며 꼭 택시를 할 게 아니라면 다른 형태의 소득 창출 방법도 충분히 고려해 봐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4. 은퇴 후 어떻게 대비할까? 초기 비용과 수익 구조를 철저히 계산하기. 개인 택시를 예로 들면 면허 취득 비용,
차량 구매 또는 리스 비용, 유류비, 보험료, 차량 유지비 등이 고정적으로 듭니다. 따라서 하루 몇 시간을 운행해야 손익분기점을 넘기는지, 이 상태가 지속 가능할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시장 동향과 경쟁 환경 파악. 요즘에는 플랫폼 택시나 차량 공유 서비스 같은 대체제가 많습니다. 게다가 경기 상황에 따라 택시 이용률이 달라지기도 하죠. 정말 이 시장이 포화 상태는 아닌지 내가 들어가서 경쟁력이 있을지 미리 조사해야 합니다. 체력과 정신력 고려. 은퇴 후 새로 택시를 몰기 시작하면 밤낮 없는 운행 패턴에 체력이 급격히 소모될 수 있습니다. 건강 상태가 예전 같지 않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고 무리 없이 소화 가능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뭐든 한 방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자. 이 씨 사례처럼 여러 가지 일거리를 동시에 병행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한 번에 큰돈 벌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다양한 소득원을 발굴해 위험을 분산시키면 심리적 안정감도 커집니다. 가족과의 소통 및 재정 계획. 은퇴 후 삶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한 사람의 은퇴가 가족 전체의 수입 구조를 변화시키고 지출 패턴도 달라지기 때문이죠. 미리 재정 계획과 생활 방식을 조율해두면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5. 마무리하며 김씨, 박씨, 그리고 이씨의 사례를 통해 느낄 수 있듯 퇴직 후 개인 택시라는 선택지가 우리의 삶을 마냥 편안하게 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택시 운전이 체질에 잘 맞아서 남들보다 수익을 잘 내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시장 상황이나 본인의 체력, 운전 기술, 서비스 정신 등 여러 요소가 맞물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 이후에는 나이도 있고 체력도 예전만큼 받쳐주지 않을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경제 상황 변화에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어떻게 소득을 창출할 것인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이고 다각도로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은퇴 전에 충분한 재정 계획을 세워둬야 하는 건 물론이고, 은퇴 후에도 꾸준히 시장과 사회 변화에 관심을 갖고 몸과 마음을 관리하며 지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택시든 다른 일이든 선택을 하기 전에 내 상황을 다각도로 점검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63세가 돼서 보니 내가 그동안 상상하던 은퇴 생활은 환상이었구나라고 한탄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망만 하고 있을 순 없잖아요.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가능한 한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보고 그에 맞는 해법을 천천히 찾아가는 것입니다. 개인 택시든 여러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방식이든 혹은 전혀 다른 길이든 분명 한 가지 해법만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방식, 내 재정 상황과 건강 상태에 적합한 방식을 찾고 가족과 함께 꾸준히 실행해 나가는 거죠. 한 걸음씩 나아가면 비록 매일이 드라마틱하게 달라지진 않더라도 언젠가 우리가 기대한 은퇴 후의 안정과 평온에 조금씩 다가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현실을 파악하고 꼼꼼히 준비해 나간다면 내가 왜 이 선택을 했을까 하는 후회를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생의 후반전은 비교적 짧지만 여전히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준비 없는 시작으로 체력과 마음만 지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길 바라며 이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